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놀라셨나요? 우선 침착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사건 때문에 연락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피의자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이런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출석하거나 아무 말이나 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권성중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선생님은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턱대고 예,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말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전에 전화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하면서 추궁을 할 겁니다. 혐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을 테니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권성중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력 22년 형사 전문 변호사 권성중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꼭 알고 가야 할 중요한 권리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즉 진술 거부권입니다. 조사 후 작성된 조서는 꼼꼼히 읽고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해야 해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경찰에게 고쳐달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권성중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욕하면 죄가 되나요? 예를 들어 KXX, CXX라고 욕을 하면 어떨까요? 혼자 있을 때 욕을 하는 것은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잘못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모욕죄는 사실을 말하는 명예훼손과는 달라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깔보는 욕설 같은 표현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KXX, CXX는 당연히 모욕죄가 되고요. 누군가를 듣보잡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무례함이 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욕은 혼자 있을 때만 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경력 22년 형사 전문 변호사 권성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면 협박죄일까요? 아는 분에게 웃으면서 말하면 협박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라리며 밤길 조심하세요 이러면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가 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듣는 사람이 겁을 먹었다면 죄가 될 수 있어요. 문자나 카톡, 전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댓글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는데 뭐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당신의 말을 녹음했거나 문자를 저장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력 22년 형사 전문 변호사 권성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채무자에게 돈 안 갚으면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협박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협박이 아닙니다. 채무 이행 요구, 소송 예고 등 실제로 가능한 절차를 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돈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변호사 권성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